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문화도시들의 교류 행사는 오는 10월까지 이어집니다.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광주역 진입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이 정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광천동 일대에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교통 문제 등의 처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행사가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데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정지성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14 동아시아 문화도시 광주 개막식이 조금 전 7시에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중국의 취안저우, 일본의 요코하마 대표단이 개막을 선언했는데요. 지금은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빛을 주제로 열린 개막 공연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는 역동적이고 화려한 영상을 통해 빛의 도시 광주의 역사와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취안저우 공연단은 목각 인형극과 현대무용을 선보였고 요코하마 공연단도 전통악기 공연으로 광주 개막식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축하 공연은 잠시 후 9시쯤 200여 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꾸미는 희망과 화합의 합창으로 막을 내립니다. 내일은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일본과 중국 문화예술단의 특별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광주의 문화를 알리는 교류 행사가 오는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시는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와 세계 아리랑 축전 등 올해 예정된 문화예술 행사를 최대한 활용해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중일 예술제와 취안저우 문화축제 등 일본과 중국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을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광주시의 목표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문예회관에서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들이 공동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세 도시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광주에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취안저우와 요코하마 대표단은 정 위원장의 제안과 관련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 사업을 위해 상시기구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오늘 오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권태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광주시청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강훈태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경위와 민주당 당원 모집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질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입당 원서,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과 입지자들의 최대 관심사랄 수도 있고 그만큼 민감한 건데 이게 자칫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실엔 입당 원서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0만 명이던 당원은 작년엔 23만 7천 명까지 늘었고 특히 매달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13,000명에서 4만 9천 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이었습니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내는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은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모집하게 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도 당원이 늘거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창당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의 역할이 없어졌고 광역선거도
경선 과정에서 당원의 뜻을 얼마나 반영할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현황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는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때 가서 이제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때 논의를 더 해봐야겠죠. 새누리당은 출마자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전략 공천이 불가피합니다. 정당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상향식 공천을 내세웠지만 특수한 정치 지형 때문에 적어도 광주 전남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교조 출신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과 정희곤, 윤봉근 광주시 의원은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의 주선으로 조금 전부터 3자 회동을 갖고 경선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은 이달 초 장 교육감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처음 성사된 자리여서 경선 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호남 고속철의 광주역 정차 문제, 광주시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정치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죠. 여기에 다른 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입장을 내고 있는데 해법은 없고 정량만 난무하는 양상입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광주역 앞에 모였습니다. 광주역에 KTX가 정차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입장 표명을 환영하기 위한 겁니다. 정차역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 KTX의 광주역 정차 문제는 강훈태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거론하면서 곧바로 정치 쟁점화가 됐습니다. 광주역 정차에 찬성하는 시장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용섭 의원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한 발 비껴선 것도 북구와 동구의 유권자를 의식한 나머지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정략적 접근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최적의 해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정치적 셈법 속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광주역 정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정역 활성화나 광주역 인근의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없고 후보 간 주민 간의 노림수만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는 상태 속에서 이러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반영하는 KTX의 광주역 정차 문제, 정략적이 아니라 광주 종합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송정역과 광주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작년에 백화점 근처 광천동에 땅을 샀는데 1년이 넘도록 어떻게 할지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시설로 개발될 경우 교통 혼잡 등 풀어야 할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서 지켜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지난해 1월 260억 원에 매입한 부지입니다. 8,600여 제곱미터, 즉 2,600평 규모의 금싸라기 땅은 현재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신세계 측은 아직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센텀시티 같은 대규모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신세계로서는 최선이지만 부지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화점 마트와 연결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세워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마트와 신세계가 새롭게 구입한 부지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이 이면도로 때문에 신세계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그대로 둔 채 지상 부분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교통의 요지에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경우 유발되는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 어떻게 개발이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정책을 정하고 대표도 뽑는 직접 민주주의. 오늘날에는 대부분 사라지고 스위스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직접민주주의를 우리도 해보자는 동네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그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위스 글라루스 마을에서는 아직도 직접민주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2,000명이 사는 이 마을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광장에 모여 직접 투표로 지역 현안을 정합니다. 법도 만들고 대표도 뽑고 세금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광장에서 토론하고 결론은 거수 투표로 정합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직접민주주의라 불리는 이 제도는 란츠 게마인데 광주 첨단 이동 주민들도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120명의 주민들이 토론하는 주제는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공원 문제.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이 쏟아집니다. 1구간과 2구간 자체가 수치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 상인이 그 공원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또 뭐 음악이 나오면서 조명이 켜진다든지 뭐 더 밝아지면서 테마가 있는 조명같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모바일 시대답게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들, 자기 지역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산구는 이렇게 모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분출하는데 저희들이 대의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본 주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닌 광산구가 기획한 광급 제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때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스위스 란츠 게마인데처럼 한다면 기존의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MBC는 지역 희망인물에 대한 싹을 북돋는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 첫 자사 출신 사장인 최영준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감동 있는 방송과 공익적인 사업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희망의 싹을 틔우는 광주 MBC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준 사장은 또 광주 MBC 창사 50주년을 맞아 사람이 희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올봄 들어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광주 지역의 황사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32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고 진도 288, 흑산도 14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오전부터 황사 현상이 나타난 광주는 오후 들어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평소 미세먼지의 8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내일까지 계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당 창당 준비단이 5대5 원칙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창당 준비단은 민주당 임내현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근우 변호사가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양측에서 각각 10명씩 참여해 창당 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오는 20일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합당 과정에서는 새정치 구현이라는 대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